자, 오늘은요, 이제 그 방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학원들 이제 체크를 해보면 오행론을 하고 있는데요. 오행론 중에서 크게 네 가지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생극, 재, 화, 부란 네 가지란 개념이 중요하고요. 이 화라는 지금은 화라고 하는 개념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화는 대부분의 경우 합이라는 거에 의해서 글자의 오행 속성이나 어떤 특정 기운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합은요, 천간끼리 합인 간합도 있고 삼합, 방합, 육합, 암합, 우합 이렇게 기운이 있는데요. 먼저 삼합은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 중에서 방합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교재로는요, 페이지 304입니다. 그러니까 304에서 이제 방합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방합은 일단 기본 정의부터 한번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묘진이 모이면 방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봄의 합, 봄이죠, 봄춘. 그다음에 사오미가 모여도 방합이 되고요. 본 여름의 방합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신유술이 모이면 이것도 가을에 방합이 되고요. 해자축이 되면 겨울에 방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 있는 요 인신사의 요 부분은요, 그 계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계절이 가운데입니다. 가운데가, 만약에 여기가 지금 가운데가 겨울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그 계절 시작하는 글자가 되니까 요거는 뭐가 되냐면 초겨울이 되는 거죠. 이 축은요, 늦겨울이 되는 겁니다. 늦겨울.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또 한번 해보면 여기가 여름이 되는데, 오는요, 요 앞에 거는 초여름이 되죠. 초여름. 요 뒤 건 늦여름이 됩니다. 이것처럼 방합은요, 완전한 그 계절의 기운이 몹시 강해지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합을 갖다 해석하는 방법으로는요, 크게 한 5가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방합을 따질 때 이제 중간에 인묘진, 만약에 인묘진이 다 있으면 당연히 방합이지만, 사주에 인도 있고 진도 있고 진도 있고 만약에 인도 있다, 아니면 어때 인과 진이 있고 뭐 이게 사가 있고 해가 있다. 여러분, 인과 진 요걸 방합으로 놓을 수 있느냐 여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완전히 방합으로 놓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봄의 특성, 그러니까 춘의 특성이 많이 가지고 있다. 이 글자들이, 인묘진이나 방합을 이루는 글자들이 한 2자 이상 모이면 요 특성이 굉장히 강하다. 세자가 모이면 엄청 더 강해진다. 즉, 방합은요, 봄의 특성이, 그러니까 요 방합을 이루는 그것의 계절의 특성이 강해진다. 매우 강하기 때문에 어떤 양보할 수 없는 기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방합은 됐고요.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합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고유한 합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좀 다른 것에 비유해서 합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합은요, 보통 사회의 합이라고 합니다. 사회의 합. 방합은요, 가족합이라고 하죠. 육합은요, 부부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합으로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사회생활입니다. 삼합의 12운성의 물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을 유추하기도 하고요. 12신살의 모습을 통해서 직업 활동을 하는 그 과정의 모습, 중간 과정을 유추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 정도를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그 직업적으로 많이 요 삼합이 쓰이고요. 방합은요, 어떤 가족합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보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이 왔을 때 굉장히 강한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합을 쓰는 가족합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가족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로 안 친할 수 있다지만 외부의 위협이 닥쳤을 때 꽁꽁 뭉치는 성향이 있습니다. 가령 지지에 인묘 진이고 뭐 사 이렇게 글자가 있다고 치면 여기 지금 방합이 이루어집니다. 얘가 요걸 충하는 신운 또 묘운 그리고 또 신운 유운 술운에 얘가 잘 안 바뀝니다. 반면에 사업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인오술까지 합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요, 얘를 충하는 신이나 얘를 충하는 자나 얘를 충하는 진해, 얘는 엄청난 변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완전히 합이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삼합은 충에 약한 반면에 방합은 충에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충이 강하다는 의미 때문에 가족합이라고 하는 이유를 좀 붙였는가 봅니다. 자, 육합을 부부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하나의 글자가 있으면 육합하는 글자가 사주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가령 인이라는 글자의 육합자는 해라는 글자인데 사주에 해가 없고 인만 있어도 해의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고, 부부가 한 사람이 나와서 행동하면 그 사람의 행동과 말과 어떤 생각에는 집에 있는 다른 배우자의 생각이 들어있겠구나, 요런 개념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부부합과 같으니까 인이라는 글자의 이면에는 해라는 글자의 특성이 있겠구나 라고 정의를 해준 겁니다. 자, 요건 실제 육합을 들어가면서 좀 더 상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가족합이라고 불리는 방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족합이라고 부르는 방합은요, 크게 한 5가지의 해석 기준이나 유의사항이 좀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교재 뭐 305페이지에 써있죠. 페이지 350페이지 5페이지 보면 이제 5가지가 나타났는데 5가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가 음양의 차이. 둘째가 성향, 그 사람의 성향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셋째가 충에 강하다. 네 번째가 원국의 사주 원국에 방합이 있어. 원국에 있는 방합은요, 방합은 직업에 영향을 준다. 다섯 번째가 방합의 반대편 기운이 약하다. 자, 요런 특성들을 갖다가 방합을 해석할 때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글자만 특성만 모아놓고 저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갖다가 해서 이 책에서는요, 각각에 해당되는 예제를 좀 예시를 해놨습니다. 자, 먼저 그러니까 음양의 차이란 부분에 대한 예시가요, 저는 이제 페이지 306페이지 거기 예제 1번 예제 1을 보면 요거에 대한 요거에 대한 해석을 위한 예제를 들어놨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신해가 있고요, 경자가 있습니다. 정축이 있고요, 신해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갖다가 요거 배치되다가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정 이렇게 놓고 경과 신을 놓습니다. 또 신을 놓고요, 해, 자, 축, 해. 이렇게 글자가 좀 이쁘진 않지만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보고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해, 자, 축, 또 해, 요 자체가 방합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방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음양 차이로 보면, 그러니까 그 방합 중에서요, 음양은 뭘로 보냐면, 그러니까 인묘진과
사오미는요 양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과 해자축은요 음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어떤 그 직업 같은 걸 유추할 때나 성격을 유추할 때 양기가 강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회에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 사람 앞에 서기도 하고요. 내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고 내가 만든 작품이나 내가 발표한 것을 여러 사람과 토론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또 적극적인 어떤 의견 개진하면서 사람을 이끌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잘못되면 나댄다, 나선다, 자기 의견을 갖다 쉽게 얘기해서 신중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적극적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양기가 가득한 겁니다. 반면에 음기가 가득한 이런 경우는 음기가 가득한 글자거든요. 음기가 가득할 때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있기를 좋아하고요. 얘는 적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체로 있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연구라든가 잘 맞지만 어떤 여기 영업이라든가 생산, 마케팅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연구라든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전방 산업에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면 여기는 후방 산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 사주 자체가 하나의 방합이 형성되면 이 사주 자체는요 조후를 잃는다고 보는 겁니다. 조후는 뜨거움과 차가움이죠. 이런 경우는 연월일시 지지 모두가 방합을 이루고 이게 수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요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인 목과 화는 거의 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장사를 한다 하든 내 의견을 발휘하는 사람이라든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든 전부 다 이렇게 혼자 또는 적극적인 거 혼자서 하는 거 연구하는 거 소극적인 거 후방산업 이런 분야에서 직업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축해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뭐 정말 관으로 쓰이죠. 그럼 나는 소극적이고 혼자 있는 걸 관으로 쓴다는 것은 뭐다? 내가 이러한 직장에 들어가서 주로 하는 일이 연구를 하거나 혼자서 경비를 쓰거나 혼자서 혼자서 글을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잘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관이기 때문에 내가 특정 지역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정신기 쪽으로 쓴다면 요걸 교육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장에 소속돼 있어서 교육 분야나 연구 분야 아니면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분야 쪽에서 일을 한다면 잘할 것이요. 이 사람이 적극적인 일을 하거나 단체 영업이나 생산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와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된다면 몹시 힘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뭘로 본다? 사주 자체의 지지 중에서 해자축이라는 방합이 형성된 것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영역과 잘 못하는 영역이 완전히 구분되는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보면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방산업과 후방산업 이건 앞으로 자주 쓰일 겁니다. 그러니까 전방산업은 뭐냐면 어떤 재화나 재물과 어떤 서비스를 직접 만들고 유통하고 제공하고 컴플레인을 해결하고 수금하고 마케팅하고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생산 마케팅 생산 마케팅하고 활용하는 걸 갖다가 하는 겁니다. 직접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는 분야를 전방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도 있고요. 또 제조업이나 영업이나 영업이나 생산이나 이런 쪽이 전방산업에 많이 들어갑니다. 또 후방산업은 뭐냐면요. 전방산업에서 일할 사람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 교육기관이죠. 또 이 사람이 여기다가 다치면 또 치료가 필요하죠. 또 재활이 필요하죠. 또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여기서 일하던 사람이 정말 나이가 많아서 힘들어지면 요양이 필요하죠. 이런 일을 하는 것들을 후방산업이라고 합니다. 즉 대부분의 일은 전방산업이고, 전방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치료하고 재활하고 재교육하고 요양하는 일, 이게 후방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이 교육 분야와 치료 분야, 재활 치료 분야, 아니면 휴식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것도 후방산업 쪽에 속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일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을 나눈다면 지지에 인류진 사유축이라는 방압이 있으면 전방산업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고요. 내 사주에 신유술이나 해저축이라는 음기운이 강하게 방압으로 있을 때는요, 후방산업이 좋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선택 속에서 밑에 직업을 찾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사람의 성향에 영향을 준다는 게 지금 두 번째 할 내용입니다. 그건 예제 2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제 2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307페이지만 나와 있죠. 페이지 307에 보면 예제 2가 있고요. 예제 2는 병호와 을미와 신사와 갑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요거 다시 이제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신을 병갑 오미 사오. 자, 이 사람은 수는 없죠. 이 화만 잔뜩 많이 있네요. 화. 그다음에 일간은 약하고, 여기서 공망은 이제 신과 유인데 이제 좀 더 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요것도 사오미가 방합이죠. 방합이 있으면 음양의 차이도 있고 성향의 차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성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합은, 그러니까 이 사오미의 방합은 여름 방합이죠. 이거 양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산업을 하면 전방산업이 좋을까요? 후방산업이 좋을까요? 전방산업이 좋습니다. 전방산업 중에서 이 사람의 성향을 한번 볼게요. 성향은 화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 화가 방합이 있으니까요. 그 화는 우리가 오행론에서 배웠었죠. 그러니까 화 자체의 성향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성격이 어떨까요? 급하다. 그러니까 불같다, 성격이 불같다, 이건 급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불이 켜져 있고 환한 상태다 보니까 일을 할 때 공개된 환경을 되게 선호합니다. 또 자기가 했던 일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일, 이게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일 분야에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언론 방송 쪽이죠. 아니면 자기 했던 작품을 여러 사람한테 쓰니까 뭐 패션이라든가 뷰티, 패션, 뷰티 쪽이나 어떤 그 조명 쪽도 이 사람 잘 맞는 일일 겁니다. 또 광고 쪽도 여러 사람한테 알려야 되니까 마케팅이나 영업활동도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분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신이 어떤 자신의 일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일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했던 일을 비밀스럽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안기부의 일을 한다 그러면 안기부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안기부 내에서 안기부를 홍보하는 일은 되게 잘하지만 누구를 내사하거나 비밀스럽게 뒷조사를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의 일을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면 잘 안 맞겠구나. 자, 네 번째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하나의 기운이 강하면 반드시 이 반대편의 기운이나 약한 기운을 챙겨야 됩니다. 이 사람은 화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수가 약하다는 거예요. 수는 뭘까요? 신중합니다. 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기운인 거예요. 휴식 기운이에요. 이 사람은 수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신중함이나 깊이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어떤 그 행동의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드는 일, 또 휴식을 취하는 일은 잘 못한다는 겁니다. 매사를 생각난 걸 바로바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수도 많지만 어떤 일을 이룰 때 머뭇거림이 없이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실행력은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늘 덤벙대긴 하지만 강한 실행력이 있고, 그 중에서 몇 가지 일에 대해서는 실수도 꽤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요, 그러니까 활동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화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이게 지금 관으로 있죠. 그러니까 강한 책임, 육친을 이제 보는 거예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화 플러스 육친을 갖다 해석하면 이 사주 자체를 갖다 전체를 크게 사주를 해석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성격이 이렇고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공개적인 분야고, 이 사람은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일간이 약하니 사업을 하기보단 직장 생활하는 게 좋겠다. 그럼 이 사람이 언론 방송 쪽이나 유튜브 쪽에서 일한다면 굉장히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연구 쪽에서 한다면 되게 힘들죠. 식당을 써갖고 요식업을 한다면 되게 힘들죠. 만약에 식당에서 일한다면 거기서 그 식당의 광고나 기획, 어떤 사진 촬영 같은 걸 하면 되게 잘할 수는 있지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서빙을 하는 건 요 기운입니다. 이 기운은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주 자체가 잘할 수 있는 기운과 못하는 기운이 뚜렷하게 드러난 것, 얘가 방합입니다. 그러니까 방합을 보면,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니까 장점을 직업으로 쓰면 크게 되겠구나, 단점을 직업으로 쓰는 건 성공하기 어렵겠구나, 딱 한 번에 보면서 규정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자, 3번째요. 충에 강하다는 의미를 이 실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3번입니다. 자, 이제 3번에 보면 그 페이지 308이죠. 기유, 임신, 임술, 기유. 이것도 오행 배치도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임이 있고 기가 있고 유에 신에 술에 유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배치가 되는데요. 요것은 뭐냐면 신유술 방합이죠. 그러니까 신유술이라고 하는 강을 방합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기본적으로 성향 자체도 뭐가 되냐면, 강하게 이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향은요. 성향도 있고요. 또 음양을 보면 전방산업보다는 후방산업이 더 좋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금기가 굉장히 강할 때 금의 특성을 이용해서 직업을 찾는 건데, 후방산업이라면 되게 더더욱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충에 강하다는 의미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이 예를 든 겁니다. 자, 그 신유술 충하는 운에서 보면 인년과 묘년과 진년에, 인년이 오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충하는 게 없죠. 인년이 오면 어떨까요? 신을 충하죠. 그러니까 보통 충을 당하는 글자의 변화는 어떤 삼합을 이루고 있거나 방합을 이루지 않을 때는요, 충에 의해서 쉽게 그 역할이 변화되거나 역할을 부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신은 뭐냐면 이 임일간한테 여기 있으니까
편인에 해당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신을 갖다 월지로 잘 쓴다는 것은 내 직업이 글과 학문을 바탕으로 하거나 어떤 만약에 글과 학문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거나 어떤 자기만의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갈 때는요, 이 관을 쓰니까 내 글과 학문, 부동산 지식을 이용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큰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인이라는 글자가 와서 인년이 왔고, 그러니까 인년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미 최근에 보면 임인년, 계묘년, 갑진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때가 2022년이었고요, 2023년이었습니다. 2024년이 갑진년이었죠. 그러니까 임인년에 와서 지지인이 신을 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신을 충했으니까 글과 학문이 하다가 글과 학문을 중단할 것이냐. 중단한다는 건 뭐죠? 이는 여기입니다. 이는 여기 있다는 것은 얘를 중단시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계속 공부해야 되는 상황을 인이 와서 중단시킨다니까 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는 공부를 그만두는 경우나 자격시험을 그만두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해석을 할 때. 그런데 방합을 이루고 있으니 얘가 와서 얘를 충해도 얘의 역할이 부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내가 활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가 더 중요시하는 건 글과 학문을 통해서 내가 라이센스를 따는 거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내가 하는 공부를 멈추지 않는다. 이 편인이 충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충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묘년이 오면 뭘 충할까요? 이 유를 칭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유라는 걸, 그러니까 유는 정제죠. 그러니까 정제가 아니라 정인이 됩니다. 정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안정된 부동산이나 나만의 지식과 기술 또는 직장 내에서의 어떤 결재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묘년이 왔을 때 결재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직업에 문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인데, 얘가 묘가 와서 얘를 충해도 얘를 다른 글자가 방합으로 잡아주다 보니까 얘가 묘가 유를 많이 흔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의 결재권은 잠시 흔들렸다가 말지 결재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묘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통 상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맡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결재권을 내려놓아야 될 상황이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맡게 됨으로 인해서 나는 그냥 내 일을 그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묘라는 것이 와갖고 묘는 새로운 일이죠. 상관이 내 기존의 결재권을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잠시 그런 것이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내 결재권을 흔들 수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묘라는 것은 여기를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친다는 것은 내 자식 자리죠. 노년 자리이고요. 내 자식 자리에서 자식이 멀리 가거나 자식의 신분 변화 쪽을 갖다가 자꾸 이루려고 하는 게 묘인데, 이 묘가 얘를 흔들지만 결국은 자식이 어떤 다양한 기회 속에서 자식이 움직이거나 신분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꾀하려는 상황이 변화 없이 종식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걸 보다 충에 강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같은 건 이제 어떤 지지 같은 건 부동산의 변동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충을 당하거나 격각을 당할 때 부동산 변동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년에 이쪽에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이 여기 연과 월에 있는 건요,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입니다.
누군가 내가 5년 동안 부유한 부동산을 팔아라 이런 기운이 오는데 안 팔리죠. 꽉 잡고 변화가 없으니까요. 다음에 묘년에도 옵니다. 이게 또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팔아라 라고 기운이 오는데 결국은 무산됩니다. 결국은 부동산의 변동이나 내가 팔 의지가 있을 때 마지막에 충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진년에 얘를 충함으로써 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때 이 진년의 다양한 모습으로 부동산 변동이 발생되기 쉽습니다. 만약에 땅의 부지가 클 경우는요, 이 3년 동안에 어떤 계속적인 딜을 하거나 조정을 하면서 결국은 최종 넘기는 거, 거리가 일어나는 건 진년에 마지막 해, 충을 한 것의 마지막 해인 진년에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결정되고 넘어가는 이런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변동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어떤 질문인데요. 언제 움직이냐면 부동산 지지가 충을 받거나 충의 그룹, 즉 격각될 때 움직인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런데 이 글자가 서로 방합으로 묶여 있다면 마지막 글자가 충될 때 완전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마지막 글자라는 것은 신유술이 있을 때 술이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충하는 인년, 유를 충하는 묘년, 수를 충하는 진년 중에서 진년에 최종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뭐하다? 충에 강하다라는 걸 지금 설명드리면서 충 글자가 갖는 육친적 의미, 이 사람의 직업적 의미를 충받았을 때 이게 흔들리냐 아니냐, 변화되느냐 아니냐를 바라보는 방법으로 쓰인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국에 있는 방합은 직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제로 예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4번을 보면 페이지 310페이지에 이제 4번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4가 계묘, 갑인, 계묘, 병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행 배치도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보면요. 개도 있고 또 갑도 있고 병도 있네요. 묘, 인, 묘, 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이것은 지금 원국이 있는 방합이 지금 이 사주 원국에 있는 방합이 뭡니까? 인묘진 방합으로 했죠. 이건 춘방합입니다. 자, 춘방합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직업에 연관되는 건데요. 봄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쪽에 산업 쪽과 연관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춘방합이 봄의 기운 플러스 육친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육친이 어떤 거죠? 일간이 여기 있고 춘방합이 여기 있으니까 얘는 식상에 해당되는 거죠. 얘는 식신의 상관이죠. 육친은 식상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개랑 조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봄 기운은 뭐냐? 그러니까 육친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육친과 봄의 기운을 한번 볼게요. 특성 육친은요, 식상을 많이 쓴다는 것은 보다 먹이고, 기르고, 가르치고, 돌보고, 만들고, 또 말하고, 이런 쪽에 쓰는 것이 식상입니다. 그럼 얘랑 춘이라는 기운은, 춘의 기운은 뭐냐면 봄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의 기운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쪽에서 뭔가 봄에 보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벌판이 뭐 올라오다 보니까 얘가 주로 건축과 인테리어, 건축에 좀, 건축을 봄의 기운을 많이 씁니다. 또 뭔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겁니다. 봄이 되면 막 아름다워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이용, 미용이 되어 있죠.
그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건 인테리어가 됩니다. 봄은요, 먼 미래를 준비하려고 새로운 싹돈하고 하죠. 미래를 준비한다는 건 뭐다? 이거는 어떤 그 교육 쪽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광고라든가 어떤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어떤 사람으로 보면 청소년기, 풋풋한 어린이부터 청소년기가 이 봄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자, 이러한 것과 얘를 갖다가 조합하는 조합하는 곳에서 이 사람의 직업이 결정난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좀 함께 먹이는 쪽을 한다면 이 사람이 먹이는 쪽을 한다면 요식업을 하겠죠. 자, 요식업을 한다면 요새 지금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거나 교육 쪽이니까 학교 앞에서 내가 먹거리 장사 같은 걸 했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자, 기른다는 것은 뭔가 그 야채를 기르거나 뭐 생산하는 걸 말합니다. 기른 거 만약에 야채를 기르는 거나 특수작물을 기른다고 치면 이거 갖다 기를 때 요 기르는 것을 지금 기를 때 그러니까 그 기르는 것을 내가 생산 행위로 하면서 여기 이를 갖다 수많은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단어니까 요 팽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처음에는 100평 규모로 뭔가를 기르었다고 치면 얘는 자꾸 커지는 거니까 확대 쪽이니까요. 200평, 300평, 400평처럼 점점점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분야, 그런 쪽에서 너는 일을 해라. 또 가르친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년이 여기서 대상이 되는 거죠. 돌보는 것도 청소년이 좀 되고, 돌볼 때 뭘 같이 집어넣어라? 교육적인 의미를 같이 집어넣어라. 누구를 갖다가 가르친다는 것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뭔가 가르친다면 건축, 임용, 미용, 패션, 여기다 패션 들어갑니다. 패션이나 교육, 광고, 요런 쪽의 일을 가르친다면 굉장히 잘 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직장에 들어간다면, 이런 쪽 관련된 직장을 들어간다면 이 사람은 그 직장 내에서 자기가 어떤 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 가르치고 평가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연수원 가르치는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육친과 봄의 기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자꾸 육친도 따라서 연습한다 생각하고 봄의 기운도 생각한다면 그 둘을 조합했을 때 어떤 분야가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요, 절대로 맞지 않는 분야 또한 익숙해집니다. 여기서 보면 인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인성을 활용한 직업은 전혀 안 맞습니다. 이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요걸 지금 문창 기운이 있어갖고 공부는 잘하겠지만 이 인성을 추구하는 뭐 보시성 공부를 한거나 어떤 굉장히 5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자격 공부 했을 때는요, 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쓸 수 있거든요. 얘는 인성은 약한데 고시성 공부를 할 때는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만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방합에서 주로 보는 건요, 방합이든 삼합이든 봤을 때 되는 분야와 안 되는 분야를 확 나누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연습하는 게 지금 이 방합 쪽에서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반대편 기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반대편 기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 기운이 춘의 기운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 예지에서 보면 이 춘의 기운의 반대편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금의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금의 기운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하거나 금의 기운을 내가 쓰려고 치면 직업으로 여기서는 성공하니까 힘들죠. 자, 이거는 제가 늘 주장하듯이 사주에서 강함과 약함을 구분하는 이유는 강한 것은 직업으로 쓰는 거고 약한 것은 직업으로 쓰지 않기 위함이다랍니다. 목을 직업으로 쓰고 식상을 직업 쓰는 건 좋은 일이고요, 금을 직업으로 쓰고 인성을 직업으로 쓰는 건 성공하기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반대편 기호는 약하다. 여기는요, 약하니까 그 직업으로 쓰지 말고 얘는 건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평소에 주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오행적 개념을 집어넣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방합 쪽을 했습니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육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